네, 1번 문제는 용어죠, 용어. 요약집 2페이지. 요약집 2페이지. 용어정이죠? 1번 안 읽겠습니다. 2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의 관할 구역을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계획 안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하겠고,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용기지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외과로 2번은 안 봐도 되겠고,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거죠. 이제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로 이제 그러니까 그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과 무관하면 국가계획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계획하면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과 관계에서 서열관계라든가 서로의 상호관계를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틀렸다고 했어요. 포함된 계획. 그래서 다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이상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과 무관한 계획을 말한다. 그런 취지의 의미가 있으면 틀렸다.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과 광역계획, 도시군계획의 서열관계는 지금 봤고, 동그라미 2번 많이 봤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나라의 각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또 업무 영역이 전혀 서로가 다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관련성을 가지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 도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개별법에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또는 수도, 하수도 이런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 기본 계획과 어긋나서 여기서는 부도심을 여기다 설치하기로 해서 도로 같은 거 많이 설치하기로, 하수도도 많이 하기로 했는데 뭐 하수도법이라든가 다른 하수법은 많이 했지만 어떤 정책 관련된 법률에서 도로 같은 것도 여기다 많이 설치하도록 한다. 무관하게. 부도심하고 무관하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관리계획 아니고 무슨 계획? 기본 계획. 관리계획은 넓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문별 계획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학교라는데 기본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주시고, 다음에 기반시설은 좀 더 칠판에서 좀 자세히 봤죠. 그래서 특이한 것들만 다시 한번 볼게요. 나올 가능성이, 다른 것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처음 하신 분들. 교통시설의 면허시설, 공간시설의 유원지 같은 거, 녹지, 유원지, 공원, 광장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유원지, 녹지, 이런 공간시설. 그다음에 유통, 공급시설의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는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유료 저장이라든가 송유 설비도 공급 맞죠. 근데 이제 공동구, 방송, 통신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 공공문화에서는 공적인 성격 가진 것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말 붙어 있으면 공공문화 체육시설, 그중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방제는 이제 하천, 왜냐하면 방화, 방풍은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안 내고, 이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보건위생의 종합의료시설과 도축장 말고 장사시설, 환경기초에는 이제 하수도, 그리고 폐차장, 이거 많이 나오고,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은 용어가 바뀌고 처음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지문직에 약간 더 있고, 빗물, 그냥 빗물 이렇게만 읽으라고 했죠. 수질 오염 방지시설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환경 기초시설인 거 알 수 있으니까 잘 안 나오고, 도로는 뒤에 도로가 붙어 있고, 광장은 뒤에 광장 붙어 있죠. 교통광장은 광장이다. 다음에 이제 도시공계획서는 뭐냐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제 뭐 100번 한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몇 번씩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이 깰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헷갈린 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1000번 한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몇 번 돌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인가 보다 짐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도시군 계획설,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얘네들은 개발 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올해 나오면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이제 다시 다음 정 도시군 계획 사업은 몇 개냐 안 나오고 허가 안 받는 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용도 지역의 행위자는 받아야 안 받아야? 안 받는다. 공공시설 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차장, 저수지가 있는가?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누가 독점해서 쓰면 안 되겠죠? 공원, 광장 누가 독점하면 안 될 거예요. 공공시설이고 주차장, 저수지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그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것들은 그런 있고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번 문제 광역도시계획 하는 것은 이제 4페이지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이제 2번부터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누가 정합니까? 국장 또는 도지사. 인접한 둘리상의 특광, 시군, 관할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일부도 가능해요. 꼭 전부. 서울과 구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이제 광진구, 성동구와 구리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친 경우에는 국장이 정하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라고. 그리고 중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 요청할 수 있겠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야 되고, 도지사도 그게 뭐 중장이 들어가지만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장 그리고 시도의회나 시장군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의회 심의. 중앙과 지방은 구별하기도 좋고 시험에 혹가다 나오니까 그건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의견 들을 때 중장이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기억도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관계 의견 듣는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걸로 하고 처리하라고 했고요. 제가 요령. 변경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걸칠 때는 누가 합니까? 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리고 같은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는 누가 수립합니까?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 기본 원칙이에요. 양가로 5번부터 볼게요. 단독 수립. 국장 단독, 도지사 단독이 있죠? 몇 광? 3광, 3년. 그리고 무슨 계획 관련될 때 국장이에요? 국가계획. 또 시장군수 요청으로 도의사 단독 수립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 수립은 복잡하면서 중요도는 떨어져요. 그럼 이제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공공동, 제가 없는 말이지만 공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왜 그래서 시도의사, 국장, 시장군수, 도지사 그래서 그냥 이제 공공동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줄거면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은 알아야 되고, 사실은 지금쯤 뭐 사실 알아야 되는 대론들이 이 정도는 너무 많이 했고, 제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지치기를 했으니까. 그 5번, 6번까지는 꼭 아시고, 3번, 4번은 그냥 지문 중에 나올 거예요, 그냥. 틀리게 내기도 애매해요. 어떻게 틀리게 낼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낸다 그러면. 그래서,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 요청이나 국장 필요에 따라서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도지사가 수립하면서 국장에게 승인 안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양가로 요건에 맨 밑에 있는 거죠.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강의할 때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는 그 완벽한 문장을 만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있다라든가 이런 말들을 갖다 설명을 해줘야 돼, 써줘야 돼요. 그런 말들은 써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우리 책에 좀 약간 오류성이 있다 하는 건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립 변경할 때 기초사 하여야 한다. 기초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이건 그냥 맞는 말 나오고, 몇 년마다 확인하라고 했어요?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공청해야 되는 거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있는데 뭐 꼭 공청회 의견은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 아니에요. 타당하다 인정하면 있으나 마나 한 말인데 그렇게 대놓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은 보통 며칠 기간을 준다고 했어요? 14일. 그래서 이제 의견 제시 기간을 14일 줄 수는 없죠. 공청회 기일 안에 의견 듣는 거니까. 그러면 의견을 정립하는 기회를 역시 똑같이 이제 14일 줘야 되겠죠. 여기서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의견을 거기서 형성을 했다가 공청회 개최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뭐 의견 듣는다 하는 절차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라고 있고 의견 청취 절차는 내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이건 안 보겠다 해서 막 꼭 안 봐도 좋다 여러분들이 30일의 의견 제시 이런 거 한번 읽으시면 되겠고 시도의사는 광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장 승인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의사 승인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승인할 때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어디 심의요? 중앙 이거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다음에 도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되는 거고 조정, 시도의사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고 들어가도 좋다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면. 조정 결과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 시장군수는 도지사에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조정에 대해서 뭐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은 제가 많이 뺀 거예요. 이제 제가 항상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다 하면 목차라도 체크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그다음에 7번 광역도시계획 수익 기준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뭐 탄력적으로,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기본 원칙. 있고. 기본계획은 이제 특별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거죠.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고 10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 요건은 뭐 이제 그 시군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을 모두 포함한 경우 이런 말인데 뭐 거기까지는 뭐 법조문 같은 것들이 적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법조문이 적시되면서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2번에 있는 것보다 1번을 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번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경우에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만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수립 절차 기초사가 있는데 당연한 거고요. 토지적성, 재유치학성 포함해야 되죠? 생략할 수 있죠? 몇 년? 5년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실시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말로 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공청회 해야 되고요. 수립 변경할 때 다 공청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택조합 설립하는데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인가 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돼요? 인가예요. 항상 처음의 절차는 변경할 때도 거쳐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데요. 엄청나게 많은 범위의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경미한 변경할 때는 이제 신고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경미한 것들을 변경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변경할 때 공청회 생략하면 안 됩니다. 지방의 의견 드려야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장에게 승인받지 않는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오늘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죠. 도지사 승인. 그 이제 다음 페이지 양괄호 5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전반적으로 검토. 이제 이렇게 지역적으로 공부한 것들이 관련된 게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다시 비교할 때 그걸 또 여러분들이
그거 정리 안 된 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수업 시간은 다, 여러분 하도록 기다릴 시간 없어요. 제가 그거 필기할 시간 기다려보지 하니까 이제 정리가 안 됐으면 집에서 인강부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이제 10년 단위, 5년 타당성 뒤에 3개 말한 거하고 여기 2개 있는 거 이렇게 표해가지고 그리시고. 물론 나중에 또 특강이라든가 강의할 때 내가 또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시면 미리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틀려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거, 어려운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틀려도 쓰는데 이런 것도 안 틀려야 된다.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특별시장 군수. 이 사람들만 합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때도 있죠? 그래서 국장이 위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국장 볼게요. 여기 가서 한번. 자기가 직접 필요에 따라 위반할 수 있고 또 국장에게 이것 좀 위반해달라고 중장이 요청할 수 있어요.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고가하게 관련될 때.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사업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 계획으로서 도시공 관리로 결정할 사항이 필요할 때. 근데 뒤에 있는 부분은 잘 안 물어보니까 앞에까지만 읽어도 돼요.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 지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조정 요구에 따라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는데 국장이 아까 조정 요구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안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맞는 말을 하려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짧게 해도 되잖아요. 맞게 하려면 다 써야 되니까 길어요. 틀리게 하기는 쉽죠. 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관리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시군 관리를 직접 위반할 수 있다. 틀렸어요. 조정 요구는 누구한테만 나와야 돼요? 국장. 관리계획에서 여기 조정 요구 말고 광역계획 조정 요구 말고 관리계획에서 조정 요구 나면 이제 도지사가 조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했어 분명히 그죠? 조정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위반은 그와 관련된 위반은 누가 한다고? 국장. 그래서 그 네모만 읽으면 안 되고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계획 위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도지사는 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이런 말에 성립 안 해요. 뭐 위반할 때 의견 듣는 건 당연한 거. 4번.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 군 그리고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과 관련될 때 이럴 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고 시장군수 의견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수립기준 국장이 정하죠. 도시공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에 대해서 그 교재에 조금 약간 어색한 표현이 있었는데 도시, 농어촌 등의 차 등을 놓아 위반해야 된다. 맞고 관리계획 위반 제한 주민이 할 수 있고 가끔 아주 전에 이해관계자는 못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평리호평에 이제 교통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 강의를 하잖아요. 일을 보고 있죠. 근데 그때 불편한 거 있으면 분명히 제한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 할 수 있다. 근데 제한 대상은 기지개. 기반시설은 얼마? 몇 분의 몇? 5분의 4. 나머지는 몇 분의 몇? 3분의. 그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계획 다 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면 좀 부담되겠지만 이제 갈수록 한꺼번에 다 해야 여러분들 기억이 공고화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제.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이것도 그냥 용도지구를 지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자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용도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그리고 그냥 용도지구 아니고 개발진흥지구. 그중에서 산업통개발진흥지구. 면적은 1마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되고 가급적 파헤치더라도 계획관리적으로 파헤쳐야 되겠죠. 계획관리적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건이고요. 이거 말고도 더 복잡한 요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나와서 틀리라고 되는 것들까지 맞추려고 노력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자, 얼마 이상 얼마 미만? 1마 이상 3만 미만. 제한할 때 이제 숫자는 확인했고요. 결과 통보 며칠이에요? 45일. 도시개발구역은 얼마예요? 1개월. 정비계획은요? 60일. 네. 비용부담. 이거 받고 이제
도시개발구역도 제한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비용을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비사업할 때도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해서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안전진단 요청해야 돼요. 미리 안전진단 요청했을 때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립 절차 기초서 해야 되는데 환경성, 토지성, 재취약성 포함해야 되죠. 기초서 생략사유 나이도 10이다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냥 꼼꼼히 한번 읽어보게 지문들 또 이제 그렇게 읽는 것보다 언제 또 한 번씩 보셔야 돼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싶어요. 이와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시험에는 나이도 10이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와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적이나 상업적 연접한 즉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럴 때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토지성, 재취약성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구역에 포함된 곳에 구역에 그 지역이 나대지가 몇 퍼센트가 미달해요? 2%가 채 안 돼요. 그럼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비나 관리만 하고 싶어요. 개발하는 목적이 아닌데 그럴 때 몇 미터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그래 이 12m가 응용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12m 미만인 때는 도로가 별로 크지 않다는 의미도 약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부에서 결합 건축할 때 양 대지가 몇 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는 단일한 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했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은 맞겠죠. 12m.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이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싶대요.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것들 폐지 해제. 그럼 소극적이죠. 그럼 뭐 그냥 있는 거니까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폐지하고자 하는 용도지구의 경우에 이럴 때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은 이제 이것들은 다 생략사유고 환경성 생략하는 거 뭐? 무슨 평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토지적 평가 생략하는 것은 위에 있는 거 받고 5년도 받고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관리 계획을 위반하거나 주거 상업 공업 계획 관리를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제 더 깊이 내면 또 이제 틀리게 하려면 계획 관리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낼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요구하면 너무 많으니까 배탈 나니까 그거 버리고 그냥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등급 평가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서 개발하거나 이걸 다른 걸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오면 그 정도 하시면 더 깊은 거 나오면 다른 지문들 비교하면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상식으로 푸는 거 나왔을 때는 이제 찍어서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해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다. 마찬가지 취지라고 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를 또 위반한다 이럴 때도 굳이 토지적성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선정할 때도 토지의 뭡니까 개발 가능성 충분히 검증해서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죠.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생략해야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생략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고 또 법령에 따라 또 나왔잖아요.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서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싶다. 그럼 법령에 따라 조성이 됐잖아 이미 개발할 수 있도록 그죠? 도시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싶다. 토지적 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를 좀 더 이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상태로 개발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재해 취약성 분석 생략 사유 또 역시 이제 토지적성 평가 생략 사유와 같으면서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다 하진 않겠고 그냥 5년 이것만 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되죠. 그리고 여기 얼마 이상 공람시키라고 했어요? 14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지방의견 적치는 용광로철, 뜨거운 이슈죠. 뜨겁죠. 용광로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 정비, 개량할 때, 그리고 주 간선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 도시철도 같은 거 설치할 때, 공공청사라든가 대학, 공원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주로 대상이 돼요. 네, 그걸 다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가끔 나오면은 여기 있는 것을 또 말을 만들어서 좀 하겠는데, 그러면 용광철, 그리고 중요한 것들 하는구나, 이런 정도. 근데 안 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안 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축소고요, 축소. 근데 지구 단위까지 알면 더 좋겠어요. 그 밑에는 뭐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든가 대학 이런 건 까먹어도 좋은데, 이제 축지법, 그죠? 특히 축소, 이거. 도시역 축소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지방의견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절차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지방의견은 들어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것, 지구 단위만 나왔다면 지방의견은 안 된다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단위 도시군 객설 부지 면적 몇 퍼센트? 5%. 나이도 12단 2%지만 거기 이제 개발이 많이 됐다는 의미에서, 경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개발이 많이 됐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미한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5보다 작은 것들은 경미하게 처리할 때가 굉장히 많죠. 주택법에서도 95%라는 숫자로 나오고 5%라는 숫자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5보다 작은 것은 다른 데 있어도 만약 5보다 작다 이런 말 나면 경미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고요. 시장군수가 위반한 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 것은 오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지구단위계로 대체하는 것은 도지사가 협의했을 텐데 이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지우고 안 봐도 되겠어요. 보지 마시고, 안 봐도 되는 게 아니고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국장이 결정하는 것, 국장이 위반한 것,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와 조정구역 하는 건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정리 다 됐네요. 회장 받고, 국장과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국장과. 그러니까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국장과 협의하는 거.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싶대요. 남양주 시장이. 그러려면 이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남양주는 대도시니까 뭐 서울로 하죠. 남양주는 지역적이니까 서울시장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죠. 협의하는데 다른 뭐 관계행정기관 있으면 다 협의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장과 특히 꼭 협의를 거치라 이 말입니다.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거 변경할 수 있잖아요.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국장과 해라, 국장과. 그리고 무슨 시설? 무슨 계획과 관련된 때?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 도시계획은 알고 보면,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국장이 개입을 했죠. 광역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위반했다는 것은, 이거 이제 시도지사가 결정한 공동 수립한 광역 도시계획 관련된다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국장이 이미 개입된 그런 내용이 관련돼요. 그래서 국장과 협의, 아니면 그냥 쉽게 광역도시니까 중요하니까 국장과 협의 이렇게 그냥 읽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3번은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 충분히 알기도 하고 알아야 돼요. 외워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국장이 했죠. 여기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최초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럴 때는 어떤 것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비유를 했죠. 1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는데 처음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돼요. 의사하고 협의해야 되죠. 나 얼마나 뛰어다니야 되는가, 얼마나 운동해야 되는가. 처음 개발하는 거니까 그동안 꽉 눌러놨었잖아요. 처음 개발할 때는 이제 국장과 협의해서 개발을 좀 도모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몇 퍼센트 미만은 좀 작은 거라고 했는데 몇 퍼센트? 5보다 작은 것은 좀 작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5% 이상 축소할 때. 둘 이상이 시도에 걸치는 공원인데요. 그 공원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돼요. 그런 뜻 틀리기 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면적을 얼마 이상 축소를 해요?
5% 이상 축소하는 경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축소, 확장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근데 확장으로 해서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국장 관련되는 거, 국장 위반한 거. 또 무슨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위반한 거. 또 무슨 구요? 개발제한구요. 해제가 되고 최초로 위반할 때. 최초 이런 거 틀리게 안 할 거예요. 뭐 두 번째로 위반할 때 이렇게 안 할 거니까 개발제한구만 짐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 둘 이상의 시도를 둘 이상 시군을 틀리게 안 해요. 1제곱킬로미터 틀리게 하면 틀리세요. 자, 몇 퍼센트 이상 축소할 때? 5% 이상.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국장 위반한 거, 광역도시계 개발 제한구요. 몇 퍼센트 이상? 5% 이상. 그건 알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동심의 아까 말씀드렸고 받고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가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 한 날.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그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시옷. 그래서 시옷이죠. 도시관리 결정이 있으면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미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형도면 승인,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시장 군수가 입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구 단위와 관련된 지형도면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수립 변경에 관한 것은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받고 입안 특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좀 적어서 좀 빨리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문제 한번 봐서 제가 조금 부족한다 그러면 몇 문제 또 추가해서 같이 이제 새로 법 바뀐 것들이 있으면 그건 추가해서 몇 문제 같이 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